오픈런 대란 맛집도 주말엔 텅텅텅. 이게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파이브 가이즈.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햄버거 브랜드일 거예요. 햄버거 브랜드.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죽했으면 여러분 여기는요 가서 사 먹으려고 그러면 새벽부터 기다려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오픈만 하면 물건이 다 동나버립니다.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강남 파이브 가이즈 강남점도요 이거 달라졌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전에 대기 예약을 걸어도 점심에 입장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몇 달 사이에 상황이 반전된 거예요. 몇 달 사이. 이제는요 주말에는요 대기도 없이 입장이 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대기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파이브 가이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프랜차이즈 시작점도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서울시 내에서 가장 웨이팅이 심하다. 대기줄이 심하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요.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라는 데. 런던 베이글 뮤지엄. 여기는 여러분 거의 말입니다. 평일에는 오후 시간대에 아예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요. 아니에요. 대기줄이 굉장히 짧아졌고요. 이제는 잠깐 기다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말에는 당연히 말입니다. 뭐 쉽게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성수동에 유명 맛집이 있습니다. 코끼리 베이글 매장. 주말 대기조차 사라졌습니다. 주말엔 대기조차. 그 정도로 말입니다. 옛날에는요. 성수동 일대가 이 코끼리 베이글 매장에 줄을 설 정도로 난리가 아니었다는데 지금은 그조차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야,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외식 경기가 갑자기 또 뚝뚝 끊어질까요? 주말은 왜 최악의 어떤 상황을 점점 보여줄까요? 결국은 오른 물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갑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한두 번은 사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사 먹기는 부담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외식 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8월에도 외식 물가는 2.8%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2.0%로 떨어졌는데 외식 물가는 안 떨어져요. 게다가 2021년 9월에 3.2%씩 올라가면서 2021년 올라갔죠. 2022년 올라갔죠. 2023년 올라갔죠. 2024년 올라갔죠. 4년치 올라간 게 한꺼번에 반영이 되니까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 먹으러 가도 한두 번은 사 먹는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맛집이라고 단골 손님이 되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정환진 TV를 아주 열심히 보시는 사장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아시는 분이에요. 반찬 가게를 운영하십니다. 프랜차이즈가 거의 한 100개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 대표, 내가 추석 맞아서 갈비 세트를 만들어 놨는데 말이야. 이거 안 팔려 죽겠으나 어떻게 해야 돼? 예년에 비하면 5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사 먹어도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물가 오른 걸 보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2020년 1월 대비해서 물가 오르는 걸 보세요. 삼겹살만 하더라도 20%입니다. 20%. 2020년 1월에 만입니다. 200g에 16,701원이었습니다. 지금은 20,083원. 20% 올랐습니다. 냉면은 32.5%.
예, 김치찌개도 26.8%. 칼국수는 30.5%고요. 자장면은 41.8%예요. 김밥은 43.8%.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가요. 한두 번은 사 먹어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사 먹기에는 지갑에 부담이 너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요. 유명 맛집들도 이제 오픈런이라는 게 점점 없어지고요. 게다가 대기줄은 점점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골목상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상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목상권은요. 줄줄이 망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인근에 서울입니다. 폐업한 점포를 보세요. 쇼핑했는데 폐업했죠. 예, 횟집도 폐업했죠. 이렇게 말입니다. 폐업하는 데가 지금 골목상권으로 들어가면 즐비하고요. 지역상권으로 가면 진짜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우리 경제입니다. 물론 수출은 좋아요. 그래서 달러는 많이 벌어들여요. 그런데 돈이 쓸 돈이 없어요. 왜? 기업들의 비용이 워낙 많이 늘어났으니까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거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임금을 5.7% 올리고 추석 전에 350만 원 준다는 것은 진짜 놀랄 일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업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보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결국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야만 골목상권도 살고 지역상권도 산다는 뜻입니다. 이대로 계속 저성장의 늪에 빠져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명 맛집도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다. 그렇게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경제개혁이라는 큰 화두를 지금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어려워질 거예요. 그만큼 최악의 상황이 저는 벌어질 거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제는요. 수출은 활활 타오르는 거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소비, 내수는 침체를 거듭하고 있고요. 그만큼 서민들의 삶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처럼 개혁 없이 그냥 지나간다면 우리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출로 다 못 버티거든요. 왜? 이게 소비가 줄어들면 미국 경제도 나빠지고 중국 경제도 나빠지고 유럽 경제도 나빠지고 수출마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결국 우리가 경제 개혁을 해서 뭐 제도 개혁도 해야 되고요. 부동산에 대한 어떤 부양도 해야 되고요. 예, 그러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 심리를 바꾸는 거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 시장을 보니까 안타깝죠. 아마 이번 추석도 생각보다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 경기 침체가 앞으로 더 큰 침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대응하시고 또 대응하시면서 시장을 봐야 되겠다. 그 말씀 강조해 드립니다. 아셨죠?